그리고 먼저 여러분, 유튜브 빨리 보세요. 밑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좀 눌러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좋아요도 좀 꼭 눌러주세요. 눌렀나요? 좋습니다. 자, 유가 넘어갑니다. 유가. 자, 유가는 한국의 복지체계입니다. 복지체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사회보험이에요. 사회보험은 우리가 잘 배웠어요. 4대 보험. 4대 보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가에서 미래의 위험을 대비해서 미리 가입해 놓을 수 있도록 4대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요. 어떤 보험이에요? 국민연금. 또, 두 번째, 건강보험. 세 번째, 고용보험. 네 번째, 산재보험. 자, 이 네 가지를 가리켜서 사회보험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다음에 공공부조도 시험 문제에 함께 잘 나올 수 있겠죠. 공공부조는 어때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한의 생활비와 또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제도를 두고 있는 게 공공부조입니다.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매번 급여를, 생활비를 지급해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체제생활도 벌지 못하는 분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을 해서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자, 다음에 의료지원, 의료비 지원이죠.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게 바로 공공부조입니다. 기초생활수급과 의료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이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외에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노인을 위한 복지관, 또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기관들이 있고 서비스가 있죠. 또 여기에 이민자와 다문화까지 사회복지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45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모든 것들을 다국어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죠. 자, 그러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1345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가 설립되어진 배경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제한외국인 처우기본법입니다. 제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의해서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어떤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자. 상담 서비스를 받을 때 한국어로만 상담을 하면 외국인들 어떻게 상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언어로 통번역 서비스를 두고 안내를 하자라고 해서 1345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가 설립되어지고 제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7과입니다. 한국의 도시와 농촌이에요. 한국의 도시, 농촌. 야, 이 문제는 뭐 필기시험 그리고 구술시험 너무 잘 나올 수 있어요. 도시, 한국의 도시 특징이에요. 특징이 있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 농촌의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도시의 특징이 뭡니까? 네, 도시의 먼저 좋은 점이에요. 도시의 좋은 점은 어떻습니까? 모든 생활에 편리할 수 있는 편리한 시설들이 다 도시에 있어요. 또 정치, 행정, 경제에 관련된 기관이나 기업들이 다 도시에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다 보니까 관련해서 그 수요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되어지고 있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대중교통까지 편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에요. 근데 문제점이 생겼어요. 자,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1번 어떤 문제입니까? 주거문화, 주거지 문제, 집이 없어요. 2번 교통 문제, 너무 불편해, 복잡해. 세 번째 주차 문제. 네 번째 교통이 많아지다 보니까 환경 문제. 자,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이 바로 도시의 문제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시의 이런 특징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가 나섰습니다. 여러분, 그 법무부에서 샘플 견본 문제집에 또 보면 영주형 종합평가 문제 나오죠.
도시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그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집이 없어. 그래서 정부가 신도시를 만들어서 사람을 분산시킵니다. 그리고 교통 문제 아주 심각하죠. 어떻게 했어요? 교통 체계의 변화를 줍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끌고 다니는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좀 더 편리하게, 그리고 아주 서울과 경기도 출퇴근을 잘 이을 수 있는 교통 체계를 정비를 합니다. 자, 이제 이런 노력들을 하면서 또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요? 공원을 만든다든지 하면서 녹지 공간의 확보를 통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합니다. 질문하겠죠. 도시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네, 첫 번째 신도시 개발했습니다. 두 번째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또 녹지 공간을 확보해서 환경 문제 등의 오염 문제들도 잘 처리했습니다. 또 대중교통을 확충해서 어디든지 서울과 경기도를 이을 수 있는 대중교통을 확충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점수가 5점 줄 수 있죠. 자, 이게 도시 문제점입니다. 도시의 특징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농촌 어때요? 농촌 역시도 특징과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농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오랜 시간, 오랫동안 한 부락 안에, 한 촌락 안에 같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친밀감이 아주 뛰어납니다. 다들 서로 너무 친해요. 자, 두 번째, 또 친밀감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어떤 장점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또 어려울 때 상부상조, 서로 돕고 서로 도와가면서 이런 일들을 정말 오랫동안 같이 하다 보니까 대체로 농촌의 관계는 아주 좋아졌습니다. 이게 이제 장점일 수 있죠. 근데 문제점은 뭐예요? 문제점은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도시로 이동하다 보니까 농촌에는 젊은 사람들이 없고 노인들 인구가 많아지는데 젊은 층의 인구는 많이 줄었습니다.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생깁니까? 농사를 짓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자, 세 번째, 노인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노인의 부양, 노인들을 부양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자,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점,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가면 되겠죠?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귀농귀촌, 점점 귀농귀촌을 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많이들 귀농귀촌하도록 돕고 있어요. 두 번째, 이 농업에 대한 어려움 어떻게 해결할까요? 현대식으로 바꿔줬어요. 그래서 인력보다는 기계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이런 부양의 문제. 그래서 노인 부양의 문제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농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농촌에서 도시로 왜 이렇게 많이 이동을 했을까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도시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화 현상. 1960년대 산업이 발달하면서 그동안 농사만 지었던 이 사회에 여러 가지 공장들이 생깁니다. 경공업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공장들이 생기면서 도시에 이 공장에 일할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이 현상을 도시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1960년대 이후에
주로 우리 사회에 일어났던 현상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농촌과 도시의 문제점까지 우리가 잘 해결점까지, 문제와 해결책까지 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는 문제죠. 주말농장입니다. 주말농장은 뭐예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여가 생활을 위해서 농촌에 자그마한 땅을 빌려서 이곳에서 본인이 경작을 하는 거예요. 상추도 심고 배추도 심고 고구마도 심어보고 또 방울토마토도 심어보면서 주말을 이용해서 농촌에 조그만하게 땅을 빌려서 임대를 해서 이곳에서 본인이 원하는 농작물을 경작하는 주말 농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자, 이게 주말 농장입니다. 이 주말 농장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1번, 왜 좋아요? 도시 사람들에게는 농촌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두 번째, 농촌 사람들은 왜 좋아요? 농촌 사람들은 그동안 놀고 있던 땅을 도시 사람들에게 임대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농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도시 사람들이 오면서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시 사람과 농촌 사람 모두를 만족할 만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주말 농장이 아주 인기입니다. 자, 마지막 7과의 산업화예요. 산업화. 산업화란 뭐예요? 점점 공장들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점점 이제 발달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1차 산업이었던 농업과 어업 중심이었던 사회가 경공업, 경공업에서 중공업, 중공업에서 이제는 4차 산업까지 점점 발달하고 있는 선진국형 산업화가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8과입니다. 한국의 의료 또 안전생활이에요. 사람이 아파요.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됩니다. 병원 갈 때 무엇이 필요한가요? 건강보험증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병원을 가면 일부는 본인이 병원비를 내고 일부는 국가가 지원을 해주죠. 바로 이것이 건강보험제도입니다. 건강보험제도는 내가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부를 하고 또 본인이 병원에 갈 때는 언제든지 건강보험제도에 의해서 본인 부담과 국가 부담이 정해지게 됐죠. 이게 바로 국가 건강보험제도입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의료기관이 있어요. 의료기관은 내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있는 의료기관을 찾아가는 방법이 첫 번째죠. 그래서 주로 이제 본인이 아플 때 가는 병원들, 감기나 뭐 또 배탈이 났을 때 가는 병원, 동네 감기나 배탈이 났을 때 가는 동네 의원, 동네 의원에 가게 되어지겠죠. 동네 의원을 갔는데 좀 더 아파서 좀 더 큰 병원을 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좀 더 큰 병원으로 가게 되어지고 종합병원으로 가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종합병원에 가다 보면 병원비가 좀 높아져요. 자, 이런 이제 의료기관들, 또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 중에는 보건소, 기억합시다. 보건소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인데 저렴합니다. 또 아동이나 노인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때로는 예방접종을 보건소를 가서 받는 경우들도 있죠. 자, 이 두 가지가 섹션 1에 나와 있는 건강보험제도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과 안전신문고. 안전문화운동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좀 안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또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자라고 해서 안전문화운동을 지키게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매월 4일이죠.
4일이 되면 안전 점검의 날로 정해서 이 4일날 조금 더 각종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을 점검하는 날로 정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한국 분들도 4일날이 안전점검의 날이었어?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4일날은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이제 이 안전점검의 날을 통해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안전문화운동을 통해서 뭐 생활, 사회, 교통, 산업 이 4개 분야의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정하고 실시하고 있는 활동이 안전문화운동이다 라는 겁니다. 자, 또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주변을 살펴보다 보면 이건 좀 불길한데? 이건 이러다가 사고 날 수 있는데? 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질 거예요. 때로는 도로를 가고 있는데 도로가 푹 파있다든지 가로등에 불이 켜져야 되는데 꺼져 있어서 위험하다든지 이럴 때는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신고하면 신속하게 지자체에서 그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도 하죠. 자, 안전신문고를 이용하는 방법까지 8과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국어입니다. 국어는 한국의 보육제도는 아주 시험 문제 잘 나올 수 있죠. 잘 보셔야 돼요. 국어 출산이에요. 자, 그리고 보육입니다.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요. 국가에서. 먼저 국민행복카드. 임신을 해서 출산할 때까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서 지원을 합니다. 출산 지원이죠. 이 출산 지원은 어디 가서 물어보면 돼요? 군청이나 시청이나 또 구청에 가서 국민행복카드에 대해서 문의하면 임신했을 때 충분히 발급 가능합니다. 자, 또한 이제 출산 이후에 아이들이 어린이집도 가야 되고 또 유치원도 가야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육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에게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나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보육제도가 잘 돼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보육제도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때 국가에서 아이 행복카드를 통해서, 이건 아이 행복카드예요. 이게 쓰다 보니까 막 지워지고 막 그래요. 아이 행복카드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때 보육비를 지원해주는 아이 행복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를 통해서 입금을 하고 결제하도록 하고 있죠. 그렇지만 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집에서 키우고 싶습니다. 그러면 역시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죠. 자, 소득에 관계없습니다. 또 재산 관계없습니다. 만 0세에서 2세, 또 3세에서 5세 가정 아이들에게 보육료 지급하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러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어린이집은 몇 살부터 갈 수 있어요? 몇 살부터? 어린이집은 0세부터 다닐 수 있습니다. 0세부터. 0세부터. 몇 살까지? 취학전까지 갈 수 있죠. 유치원은 몇 살부터 갈 수 있어요? 만 3세부터. 취학전까지 아동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유치원입니다. 어린이집은 크게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어린이집을 이렇게 구성합니다. 사립어린이집이 있고 또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유치원도 마찬가지죠. 사립어린이집이 있고 국공립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주로 평일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7시 반 정도까지 운영하기도 하고요. 유치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렇게 별도로 운영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국어까지 우리가 오늘 설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시고 책과 함께 제가 설명한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정리하시면 되시고, 또 그리고 시험 공부를 하시면서 반드시 책에 한국 사회 이해 과정 책 정리하기를 2번, 3번 읽어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